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유가 폭등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전쟁 리스크에 굉장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보시면 WTI 전일 대비 3.2%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 배럴당 11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제 유가 배럴당 130달러 돌파하면서 장중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브렌트유는 장중에 139달러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서방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대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 물결의 좀 흐름을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 그 이후의 보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투자자들이 이 원유 가격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은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주면서 오히려 포성에 혹은 공포에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섣부른 판단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보수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지 혹은 관망을 할지 어떻게 매매 시그널을 좀 잡아가면 좋을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뉴욕 증시에 따라서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지수를 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체결 예상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전일 뉴욕 증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좀 떨어지면서 시작을 할 텐데 1.40%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14포인트 선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2%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865포인트 선에 현재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체결이 된 모습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성웅 차장, 임상현, 임찬우 파트너 모시고 세 분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그널 같은 경우는 실시간 소통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실시간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장 전후로 급박하게 시장이 펼쳐지는 이 시기에 바로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순서 오픈맨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민경철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시장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매매 시그널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상한가를 또 두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일단은 신풍제약 우선주랑 그리고 이제 효성 OMB랑 지난주 금요일에도 두 종목 상한가를 잡아냈는데 자, 어제도 네, 두 종목이 똑같이 상한가를 또 기록해가지고 제가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두 종목 잡아내고 네, 어제도 상한가를 두 종목 잡아냈습니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그널 통해서 네, 마지막에 네, 관심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릴 네, 우리 종목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네, 32에서 100번째 상한가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정 연휴 전에 나스닥 지수가 자 12,500포인트 정도까지 낙폭을 크게 가져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지금 낙폭을 다시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정 연휴가 아니죠. 자 구정 연휴가 아니라 자 2월 24일. 자 2월 24일. 자, 우리 구정 연휴 전에도 지수가 무너졌었고, 그리고 2월 24일에도 지수가 무너졌었는데,
그 지수가 무너진 추세 하단 영역대까지 지금 낙폭을 크게 가져간 모습입니다. 제가 월요일 시그널에서 이 장대 양봉 캔들의 종가를 이탈한다는 것은 주가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정말 지수가 무너져 버려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가 주요한 지지선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나스닥 지수 12,500포인트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 체크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 종목들 어떻게 무너졌나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증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켈 가격이 1년 대비해서 9배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으로 장중에 니켈이 하루 만에 90% 코인도 아니고 우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오늘 니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침에 강세 흐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신동빈 회장님께서 1,800억의 자금을 들여서 소카 지분 14%를 인수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소카가 뭡니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카쉐어링 차량 공유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소카에 투자한 사람들이 SK 그리고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재용이 아니라 이재웅 회장 그리고 이제 우리 신동빈 회장님이 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어찌됐건 이 회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뭐 상장되는 거 아니냐 코스닥에 또 상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대선이 하루 뒤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 많은 시청자분들 진행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각각의 이제 투표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 8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지 않겠다.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와 뭐가 많이 나오죠? 국제유가, 원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원유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돈을 버는 수단이었는데 그거를 에너지까지 다 규제를 한다? 이러면서 글로벌 원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우리 노브라 가격이 급락하고 미국 증시도 무너지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무역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금지한다라는 법안이 빠르면 오늘 새벽 시간, 이제 돌아오는 새벽 시간에 처리가 된다면 좀 러시아가 아무리 많은 원유를 생산하든 천연가스를 생산하든 우리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수출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큰 낙폭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도 1년 만에 9배가 튀어버려가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벽돌 공장들이 다 올스톱 됐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관계상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나스닥 기술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빼고 전방위적으로 다 무너진 소리를 나타났고 우리 증시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 몇 가지만 좀 체킹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지금 현대 에버다인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UST, 현대 BNST, 황금 ST 세 종목이 지금 니켈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어제 기준으로 좀 바닥에서 매기가 크게 유입이 된 종목은 첫 번째 현대 에버다인 고가 8,000원 대비 반토막 났고 어제 거래대금 유입됐다라는 부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LC 에너지 종목도 고가 대비 지금 반토막 난 조정 구간에서 거래대금 막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태경 케미컬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고가 22,000원에서 반토막 나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총 3종목 어제 기준으로 우리 대시대 초입 종목으로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유가 폭등의 영향을 우리 시장도 오늘 고스란히 받을지 혹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가 짙어질지 궁금합니다. 바로 개장 상황 브리핑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떻게 오늘 진전이 될지 궁금한데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좀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개장 상황 브리핑 해주시죠. 네, 예상했던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1.5% 정도의 하락, 지금 1.4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미국 증시 하락도 있고, 미국 증시의 국제유가가 지금 급등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새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역시 수입해서 만드는 어떤 제조업의 위치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비용 증가에 의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걸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폭이 가장 큰 업종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운수창고 업종이 역시 유가의 상승세와 함께 비용 부담이 당연히 나와주겠죠. 운수창고 업종이 2.0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TA항공이 3.61%, 그리고 제주항공이 3.59%, CJ 대한통운이 3.4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부산이 3.26%, 그리고 진에어가 3.1%, 그리고 대한항공이 3.09,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3.09%의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세도 지금 크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2.84% 하락세,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2.78%, LG전자가 2.4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2.42%의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71%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시가총 상위 큰 종목으로는 대우건설이 2.14%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금호건설이 1.83%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1.65%, 그리고 GS건설 1.58%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업종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세를 지금 크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폭이 큰 업종은 역시 IT, 전기, 전자 업종 쪽으로의 하락세가 좀 크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MW가 3.88%,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3.84%, 통신, 장비주 위주로 하락세가 좀 나와주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IT 부품 업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LNF가 4.18%, 그리고 UIL 3.55%, 나노츠가 3.5%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CJ ENM이 2.69%, 그리고 좀 정보기기 업체들, 통신장비 업체들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30위 안에 종목 안에서도 대부분의 종목수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7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0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1.79%, 그리고 카카오가 1.7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1%에서 2%대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2.7%대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그나마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SK텔레콤이 0.1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SK텔레콤 지금 현재 통신 업체들 물적 KT도 그렇고 지수사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경계 방어주 관점에서 괜찮고, 이 SK텔레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 코스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위 종목 대부분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85%, 그리고 에코프로그램이 3.3%, LNF가 3.83%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1.59%,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0.43%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위메이드가 1.6%,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7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가 2.38%, 그리고 첨보가 1.92%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ENM이 좀 낙폭이 큽니다. 2.77%의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상승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50위 안에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징적인 바이오니아가 지금 8.2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사항, 그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2, 3%의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이슈가 좀 나왔죠. 이 탈모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등급을 높게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바이오니아가 8.8%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전장 후강을 또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우선 환율 그리고 추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방향은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차 협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주가에 좀 반영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대선이 내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만큼의 대선에 대한 효과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대선 때 공통적으로 인프라 그리고 어떤 취업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 공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성욱 차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볼까요?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이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보험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삼성화재, 현대해상, 어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관없이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이러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종들이 생각보다 이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제한적으로 간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평가가 같습니다. 우선 어떤 자가격리 인구 증가, 단기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증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삼성화재 쪽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현대해상이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700 이상 계속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해상도 보험업종 안에서 관심주로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보험주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개장 이후 한 10분 정도, 약 9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인데요. 전 업종이 거의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브리핑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된 약세고요. 이제 미국 시장 부분 이제 대부분 이제 성장주도 약세인데 이제 유일하게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으로 보면은 원유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되고 직접 이제 광산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유를 수입에다가 이제 가공 정제 과정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급등하는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전체적으로 그 성질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인데 최근에는 천연가스 그다음에 석유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됐다면은 지금은 현재 그 철강, 비철금속 이쪽 부분으로 확대 음식료뿐만 아니라 히토류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상위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군의 흐름들을 중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티플렉스가 오늘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좀 있는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철금속 강세 부분들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체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니켈 관련된 부분들, UST, 그다음에 현대 비스틸, 황금 ST 이런 그 니켈 관련된 가격이 폭등을 해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굉장히 장중에 많이 오른 상황이죠. 황금 ST도 그렇고요. 현재 BNG 스틸도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후발주 부분들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한금속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오늘 전체 최근의 차트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상승하다 약간 밀린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크게 이제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 뭐 접근을 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그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남선 알루미늄이 있죠. 그래서 아직 뭐 거래량들이 크게 뭐 튀지 않지만은 후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골든크로스가 임박이 된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후발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누보란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해주는데 이제 비료 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 효성 OMB도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농업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들이 뭐 좀 약간 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대유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유란 종목군도 현재 전체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각수렴령의 과정에서 이제 갭상승하면서 거래량들이 오늘 좀 실어주는 과정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거래량 지표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평상시 거래량이 좀 적어지다가 오늘 대폭적으로 좀 살아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의 모양도 출발 캔들의 모양, 상승사파 십자도정 그리고 갭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제 비료 관련된 부분에서 후발주로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이 오늘 이제 상승해 준 것이 SBN이라는 종목인데. SBN이라는 종목군들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그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지나쳐 의존하는 에너지 의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체 에너지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이제 순환매로 좀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 그 S에너지 부분들도 이런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내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가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왼쪽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현재 연동이 됐던 후발주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신풍제약이 좀 올라와주고 있네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있는데 최고점 대비 21만 4천 원 대비 정확히 10분의 1토막이 되면은 2만 1천 원이죠. 근데 2만 2천 원까지 갔던 부분들, 그 다음에 임상 3상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됐던 부분들, 이런 그 리바운딩의 흐름 때문에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2만 2천 원에서 더블이 되면은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정도쯤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조금 이제 접어주는 관점들이 한번 추가로 상승하겠지만 약간 접어주는 관점에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접어주면은 한번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후발주 부분들의 이제 치료제 부분들이 지금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동제약도 올라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BNC 부분들도 지금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흐름들도 현재 최근에 좀 살아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도 하나 오늘의 상승의 그 테마의 축에 속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장중에 말씀드렸던 신성홀딩스가 어제 이제 상한가에 갖고 오늘 갭상승이 일어났는데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계속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농업 관련된 부분들의 또 후발주로 현재 이제 보시면은 남해화 부분들, 남해학 부분들도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과 60일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후에 한번 크게 출렁거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윗꼬리를 감싸고 다시 한번 견조하게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오늘 농업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남해화학, 그 다음에 아직 오르지 않는 KG케미칼, KG케미칼도 나름대로는 현재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현재 출발의 신호가 좀 잡힌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오늘 크게 이제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차트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출발 캔들 또 출발의 이제 층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28,000원, 그 다음에 31,000원의 중심 위쪽에서 움직이다가 5일째 오늘 올라서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바닥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의 접근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재 계속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아베신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오늘 이제 상승한 하나의 축의 테마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이 좀 회복이 되면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칩셋 미디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좀 그다음에 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장주는 아니지만은 강하게 버티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현재 그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칩셋미디어가 오늘도 올라주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칩셋미디어도 오늘의 이제 특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의 움직임 중에서 LG노텍이 하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가지고 있죠. 현재 전기차의 모든 부분들을 좀 생산을 좀 하는 부분 대장주이기 때문에 LG노텍이 이렇게 강하게 버텨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견조한 차트의 흐름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장이 무너지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도 오늘 빠른 시간 낙폭이 좀 회복이 되면서 올라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원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요.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커져가면서 시장 하방 압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간 시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91% 하락하면서 2630선이 깨졌네요. 2627포인트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조금 더 하락폭이 큽니다. 872포인트 선 현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개인과 기관을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셉니다. 1,146억 원 외국인 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조금은 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개인 106억 원어치, 외국인은 69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파내어 149억 원어치 순매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으로 좀 올라왔지만 전 업종 파란불을 좀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대 하락하면서 7만 원 선 어제 깨졌는데 69,400원 선에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97%, SK하이닉스도 0.84%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 극복을 못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63% 하락하면서 6만 3천 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76만 4천 원 선에 현 시각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네이버부터 삼성 SDI까지 카카오를 제외하고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0.16% 하락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0.30%, LG화학이 가장 또 낙폭이 크네요. 2.33% 하락하면서 50만 2천 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삼성 SDI도 1.96%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만 원 정도 빠졌네요. 50만 1천 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상황이 좀 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0.6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4.38%, LNF 3.47% 좀 하락을 크게 해주면서 각각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보합권에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0.14% 강보합권 유지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10% 상승하면서 9만 2천 원 선 움직이고 있고요. 위메이드 현재 0.80% 하락했고 HLB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70% 하락했네요. 라노공업 1%대 강보합, 첨보 1.92% 하락하면서 코스닥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시각 시장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좀 하락폭이 큰 모습인데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코스피도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보이고 있고 724개 종목 정도가 하락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현 시장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 시그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보면서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갭 하락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2615포인트를 지지를 해주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갭 하락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70포인트를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목요일 날 이후로는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천천히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볼 수 있는 게 스코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스코넷은 일단 XR 교육 훈련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VR 게임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XR 미래 사업 등 게임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가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하여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자이로 센서랑 가속 센서, 지자기 센서 등을 복합적으로 이제 센서에 독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VR 쪽으로는 되게 조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다, 최초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성과 협력해서 세계 최초 VR 게임인 모탈 블리치라는 게임을 지금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되면서 기술적 상장이 조금 이루어진 회사인데요. 일단은 공모가가 13,000원이었습니다. 13,000원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 공모가 대비는 높지만 그래도 좀 조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확장 XR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가진 이제 메타버스 기업인데요. 자, 확장 현실을 바탕으로 VR 게임과 XR 교육 훈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대기업이랑 다른 공공기관에서 다수 레퍼런스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쇼핑이랑 무료 등으로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메타버스 소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서 사업에 조금 더 다각화를 하고 있다라면은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회사 2가지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VR 게임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고 XR 교육 훈련 사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VR 게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 출시한 모탈 블리치라는 게임이 지금 현재 VR로 이제 버전으로 나와서 북미 그리고 일본, 유럽에도 이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상현실 제어 시스템을 특허를 받고 있어서 공간 지각 형상에 이제 조금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6월에 출시되는 이제 모탈 블리치가 이제 추가적으로 콜로세움이라는 게임이 추가로 이제 패키지 확장을 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XR 훈련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다수 이제 회사들이 이쪽 회사랑 같이 교육 레퍼런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매출 상장에 대해서는 이제 게임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반등이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XR 미래 사업, 게임 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회사 지금 공모가 대비는 높고 어느 정도 조정 잘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스코넷이 일단 상장하고 나서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지금 잘 조정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잘 잡고 있다. 공모가 대비는 좀 높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잘 잡고 있다. 이 부분 좀 중요시 보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갭 하락했던 부분만 어떻게 양봉이 만들어져서 잘 채워지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과 동반했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지금은 일단 메타버스랑 같이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같이 갈 때 추가적으로 모멘텀 받고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회사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개발 및 제조 그리고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G그룹 소속에 있는 회사라고 보여주시면 좋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을 시스템 IC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업 디스플레이 판매하는데 이제 단일화 사업 구조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과 디스플레이 부분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만 잘 작용한다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주력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중국이랑 국내 애플이랑 삼성에다가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DDI라고 해서 모바일 관련 부품인데요.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제 재고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BOE랑 물량을 증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서 애플이 매출액이 증가할 때마다 이 회사도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간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는 면을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잘 조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3년 주기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이슈가 되었을 때 전장 사업, 그렇죠. 자동차 쪽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 했을 때 현재 주가보다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회사다. 그리고 TV 판매량도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 부분을 좀 계속 주목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 업체가 지금 현재 조금 업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표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DDI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쪽으로도 BOE랑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OLED 시장 쪽에서도 어느 정도 2021년,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회사 지금 저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해 주셔서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OLED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LCD 시장은 지금 조금 줄어들면서 OLED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가가 쌌기 때문에 LCD가 많이 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OLED도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계속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고 나서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지금 천천히 쭉 조정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래량 터졌던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도 나쁘지 않다. 매수가는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13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서 기술주다. 하지만 조금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는 못 가고 중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진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좀 받았던 종목인데요.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일단 에너지 부분과 그리고 생활 자원 그리고 물류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일단 석탄, 석유, 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생활 자원 부분에서는 이제 화학, 헬스케어, 전자부품 쪽으로 차지하고 있고 물류 부품에는 해상 운송, 항공 운송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다 한 번씩 에너지 관련주에도 속해 있었고 해상 물류 쪽에서도 속해 있었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조금 한 번씩 속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한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높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해서 준비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오일 쇼크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오이쇼크 당시에도 조금 이슈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물류 부분의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터지면서 다시 반대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물류 쪽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상 운송 쪽인 대장주 HMM이랑 페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게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해 주시고요. 에너지팜 부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2022년, 2023년도에는. 그리고 지금 연료탄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유 WTI도 전체적으로 오늘 130달러 이렇게 찍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은 천천히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조정의 위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 주시고요. 자,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한번 상승을 하고 지금 쭉 조정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2,000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지지를 해주냐. 그러면 충분히 지지를 잘 해주고 나서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대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실적도 있고 나쁜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32,000원 지지를 좀 보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코넥, LX세미콘, LX인터내셔널까지 다양한 종목 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각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현재 0.92% 하락하면서 2,62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7% 하락하면서 871포인트 선 현재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었던 것이 현재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339억 원어치, 기관이 213억 원어치 양곳 모두 매도로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라서 이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나 힘드신 분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이 지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에 저희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께서 공개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10시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은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거를 하실 텐데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